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오늘은 성조숙증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성조숙증이란 무엇인가를 다루겠습니다. 왜 아이가 빨리 크는 것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될 수 있는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학부모님이 겪으시는 마음의 흐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반에서 제일 커요. 처음엔 이게 자랑입니다. 부모님도 아이도 자신감이 넘치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걱정이 듭니다. 너무 빨리 크는 건 아닐까? 이러다 오히려 키가 작아지는 건 아닐까? 이 마음 저도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만납니다. 오늘은 성조숙증이 무엇인지,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병원에 오셔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이제 정의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사춘기가 빠른 것과 성조숙증은 다릅니다. 성조숙증은 의학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자아이는 만 8세 이전에 유방 발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젖꼭지 아래 단단한 멍울이 첫 신호로 한쪽만 먼저 나타날 수 있고 누르면 약간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만 9세 이전에 고환이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환 용적이 4ml 이상, 길이로는 2.5cm 이상이면 해당하는데 변화를 알아채기 어려워 놓치기 쉬우니 전문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만 나이입니다. 일상에서 쓰는 나이와 달라서 정확히 계산해야 진단이 갈립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2달 차이로 진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는 생일이 한 번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것입니다. 같은 아이라도 발육이 시작된 시점이 생일 앞이냐 뒤냐에 따라 성조숙증인지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7년 3월 15일에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생일은 매년 3월 15일입니다. 이 아이가 2025년 1월에 유방 발육이 시작됐다면 아직 만 7세이니 성조숙증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2025년 5월에 시작됐다면 이미 만 8세를 지났으니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대략 확인하시려면 올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이를 더 빼시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병원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개념입니다. 성조숙증의 역설, 빨리 크지만 빨리 멈춘다는 것입니다. 성호르몬은 동시에 2가지 일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키를 빠르게 자라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판을 일찍 닫아버립니다. 촛불이 밝게 탈수록 더 빨리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두 아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조숙증이 있는 아이는 만 7세에 시작해서 9세에 벌써 140cm, 또래 중 90, 100분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10세에 초경을 하고 이후 성장이 급격히 줄어 최종 키는 152cm에 머뭅니다. 반면 또래 친구는 만 11세에 사춘기가 시작돼 꾸준히 안정적으로 자라고 13세에 정상적으로 초경을 하며 성장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최종 키 162cm에 이릅니다. 초등학교 때는 10cm나 더 컸지만 결국 10cm가 작아지는 셈입니다. 이 두 아이의 성장 곡선을 함께 보겠습니다. 처음엔 앞서던 성조숙증 아이가 결국 더 낮은 최종 키에서 멈추는 흐름을 보여드립니다. 개념을 이해하시기 위한 예시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성조숙증 아이가 반에서 제일 크고 부모님도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성장이 끝나는 시점에는 152cm 대 162cm로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고 그 차이는 약 10cm에 이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종 키만이 아닙니다. 마음과 건강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심리적인 부담입니다. 몸은 이미 사춘기인데 마음은 아직 어린아이죠. 또래에게는 없는 변화가 자기에게만 나타나니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거나 친구들의 놀림 같은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고요. 우울감이나 불안, 자존감 저하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는 원치 않는 관심을 받을 수 있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건강 영향에 대해서도 몇 가지 보고가 있습니다. 비만, 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고 여자아이의 경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조기 폐경 위험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균형 있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성조숙증 자체 때문인지 비만이나 환경적 요인 때문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적절한 시기에 평가받고 필요할 때 치료하는 것은 건강에 이롭습니다. 여기서 용어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단서나 처방전에서 낯선 병명 코드를 보고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두 코드의 차이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30.1은 성조숙증, 즉 조기 사춘기를 뜻합니다. 이 진단을 받으셨다면 명확한 기준을 충족했다는 뜻입니다. 이 30.9는 상세불명의 사춘기 장애로 때로 빠른 사춘기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사춘기 관련 문제는 있지만 성조숙증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같은 아이라도 병원이나 의사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명보다 진행 속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사실 진단명 자체보다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 8에서 9세에 시작한 아이들도 경과는 저마다 매우 다릅니다. 진행이 느린 경우는 골 연령과 실제 나이가 비슷하고 1년에 한 단계씩 천천히 진행하며 최종 키에 큰 영향이 없어 3에서 6개월마다 경과만 관찰하면 됩니다. 반면 진행이 빠른 경우는 골 연령이 2에서 3년 앞서 있고 6개월 안에 사춘기가 2단계나 진행하며 급성장과 조기 초경이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는 만 8세를 조금 넘겼더라도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 병원에 오시면 좋을까요? 이런 신호가 있다면 내원을 권해드립니다. 여자아이는 만 8 세전에 가슴에 멍울이 만져질 때, 남자아이는 만 9 세전에 고환이 커질 때입니다. 또래보다 눈에 띄게 빨리 자라 고연령이 앞선 느낌이 들 때, 단기간에 사춘기 징후가 빠르게 진행될 때, 여자아이의 초경이 임박한 징후나 남자아이의 음모 변성기 같은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몸의 변화로 아이가 위축되거나 스트레스를 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오시면 원인에 따라 진짜 성조숙증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여러 검사로 확진하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고연령, GnRH, 자극검사, MRI 같은 구체적인 검사 과정을, 그 다음 편에서는 가슴만 부풀었다고 모두 성조숙증은 아니라는 조기유 방발육증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준은 명확합니다. 여자아이는 만 8세 이하 유방 발육, 남자아이는 만 9세 이하 고환 증대이며 이는 단순히 빠른 사춘기와는 다릅니다. 둘째, 만 나이가 관건입니다. 생일 앞뒤로 2달 차이에도 진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셋째, 성조숙증의 역설을 기억해 주세요. 빨리 크지만 성장판도 일찍 닫혀 최종 키가 오히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앞서 본 152cm 대 162cm 사례처럼요. 넷째, 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 부담과 장기적인 건강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진행 속도가 핵심입니다. 진단명보다 얼마나 빨리 진행하느냐가 관찰할지 치료할지를 결정합니다. 학부모님, 빨리 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성장판이 일찍 닫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명보다 얼마나 빨리 진행하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정확한 건 만 나이와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의 성장 이야기 전부를 한 권에 담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잘하다, 우리 아이 건강한 성장의 모든 것, 성장의 원리부터 영양, 성조숙증, 성장 호르몬 치료, 소화비만까지 영상에서는 짧게밖에 전하지 못했던 내용을 진료실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으시는 순서 그대로 쉬운 비유와 정확한 근거를 담아 꼼꼼히 풀었습니다. 우리 아이 성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셨던 분들께는 든든한 안내서가 되어드릴 겁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잘하다 하재욱으로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치기 전 지금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삼성잘하다 성장건강상담 챗봇을 이용해 보세요. 우리 아이 키 성장 성조숙증 비만에 대해 24시간 편하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면 키는 따라옵니다. 응원하겠습니다.